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3월 모의고사랑 5월 모의고사 통계치랑 어떤 성향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우리가 다가올 6월 모의고사에 어떻게 좀 각자 신경을 써서 무엇을 강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지를 좀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치와 팩트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확실히 이번에 5월 모고가 표점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웠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표준 편차를 미적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3월 모의고사에는 표준 편차가 21점 정도 나왔고 5월 모고에는 표준 편차가 19점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이 2점 정도의 표준 편차는 얼핏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어디에서 발생했냐, 왜 표준 편차가 더 작아져서 학생들이 성적이 고르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등급 간의 간격을 보시면은 1등급과 2등급은 결국에 10점 차이거든요. 표점으로 봤을 때 10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최고 표점이랑 우리가 이제 예측되는 1등급 표점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한 17점 정도 나지만은 여기는 한 28점 정도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 간의 간격을 보면은 여기는 한 10점 정도, 여기는 한 14점 정도, 여기도 12점 정도, 14점 정도. 일단은 크게 의미 있는 등급을 4등급까지라고 이렇게 일단은 잘라서 본다면은 간격이 조금씩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잘 제시한 자료냐면, 이제 왜 시험 때마다 오답률 탑 문항이 있죠. 그래서 왼쪽은 3월의 오답률 탑 문항이고 이제 오른쪽은 5월의 오답률 탑 문항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1, 22, 29, 30은 항상 상위권에 있죠. 얘네 4개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여기 빼놓고 일단 84점에 도달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 목표로 잡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제 상수 어려운 문제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수치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3월 모고는 4번째로 많이 틀린 이 21번 수원 킬러 문제도 오답률이 79.6%면 약 20%의 학생들은 이제 맞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5월 모고에서 4번째 오답률에 있는 21번 문제는 5% 정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표에서 봤을 때 그 표점의 차이가 더 벌어졌었죠. 상위권에서의 이제 차이는 얘 4개를 어느 정도 잘 푸냐에 달렸다라고 확실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좀 아쉽게 2등급 정도 받았다, 1등급 컷 들 수 있었는데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얘 4개만 틀리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되는 정도의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좀 상위권에 있는 문항들을 좀 이렇게 둘 다 잡는 공부를 여러분이 6월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설계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14번, 13번, 12, 11, 15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새로 좀 새로운 강좌로 부강하고 있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준킬러 영역에 있는 공통 영역에서의 준킬러 문제인데, 얘네의 배치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에 여러분 선택 과목에 27이나 28의 배치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27, 28 배치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27이 있지도 않죠. 그렇다는 거는 공통 과목이 지금 상대적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19, 20, 18,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또 준비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공통 과목, 여러분이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게 고3들이 지금 다 선택 과목 미적분이 수원 수투는 한 2바퀴 돌았다 해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고,
미적분은 급히 한번 보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이제 실제로 모평에서는 아직 미적분이 전범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적은 내가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만 전범위가 되면 뒤쪽에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적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적분을 좀 신경을 써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들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15번째는 빼고 한 10번째 정도만 잘라서 보죠. 10번째 구간에서 잘라서 봐도 정답률이, 오답률이 64%에 달한다는 거는 이제 이 시험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저희가 기준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오답률이 절반의 학생이 틀리는 문제가 과연 30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 있냐를 거꾸로 분석을 해본다고 쳐도 3월에서는 한 12문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15문제에 갔는데도 아직 50%가 안 됐잖아요. 딱 이 한 두세 문제 정도의 차이가 그 등급컷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 중킬러 문항 난이도의 전반적 향상, 이제 이것이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1, 수2에 대한 공부를 더 탄탄히 해서 놓치는 문제가 없도록 일단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전과는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즐겨 쓰는 표현인데 first spot이라고, 스팟이 여러분 영어로 장소라는 뜻이 있고 또 점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이 문제를 모의고사를 풀다가 보면은 항상 그 특이점, 한계점이 옵니다. 학생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first spot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등급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이 정해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처음부터 쫙 풀다가 처음 막히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을 저는 first spot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first spot이, 자, 3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제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랑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너는 어디서 풀다가 어느 때쯤 막혔니? 이런 걸 물어보면은 사실 그걸로 대략 어느 정도의 등급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다 3월 모의고사는 한결 같았어요. 이 3월 모의고사는 13번 문제를 풀다가 처음 했다, 1에서 12번까지는 그냥 막힘없이 풀었다. 대부분 3등급에 있는 3등급을 받은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험이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중킬러 문제의 난이도 향상이 이렇게 여기서는 엿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5월 모의고사에서는 7번 문제를 풀다가 멘붕을 온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수투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것을 준비하면은 한 번쯤 다 풀어보게 되는 문제인데, 뭔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이 유형이 거의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평가원에서 EBS 연계율도 높이고 있고 사설 모의고사를 전부 배제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아름답거나 이런 뭔가 잘 풀리는 문제들, 이쁘게 풀리는 문제들, 이런 것보다도 좀 기본에 충실하면서 계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뭔가 미적분이나 수원 수투의 대원칙에 기본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문제들이라면 얼마든지 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9번이 또 막힌 친구들이 있었는데 9번이 처음 막혔다 하는 친구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지금 수2 문제고 얘도 수원 문제인데 둘 다 이렇게 좀 흔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5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여러분의 실력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어디서 막혔는지 이 퍼스트 스팟을 빨리 캐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쪽 과목부터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7번이나 9번, 10번에서 살짝의 어려움이 있었거나 막혔던 친구들은 거기 수원, 수투 해당하는 단원에 약간의 기초나 좀 계산이 들어가는 내신 문제들까지도 다시 봐도 좋으니까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월 모고에서는 그래서 7, 8, 9, 10 아까 잠시 막혔던 친구들이 이제 뒤에는 잘 풀려야 될 텐데 하고 갔는데 또 막혔다는 겁니다. 11번이나 이제 14번 이 사이에 있는 네 문제가 다 만만치 않았어요. 실제로 오답률을 이렇게 보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상당히 특징적인 점인데 여기 보세요. 11, 12, 13, 14 몰려있죠. 킬러 밑에 바로 몰려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11, 12, 13, 14가 한 요 정도에 이제 배치되어 있지? 이게 지금 순위로 따지면 한 3, 4문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보면 공통문제, 수원 수투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이 확실히 좀 깨닫고 미적을 지금 신경 쓰기보다 앞으로 또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수원수투에 대한 재점검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는 이런 시험 통계가 아닌가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지점이 나오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두 번째 스팟을 넘어가면 이제 미적분 킬러까지는 또 스무스하게 풀렸거든요. 그래서 29, 30이 이제 3월 시험의 마지막 스팟이 됐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스팟이 이제 5월 모의고사에서는 또 21, 22 킬러를 가기 전에 여기 있는 18, 19, 20도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다는 게 이제 잘 못 보던 유형들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고, 이제 19번 같은 거는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함정을 파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생각보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 20번은 이제 전형적인 계산 문제가 되겠어요. 정확한 조건 해석과 이제 계산 문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주관식 중킬러들도 만만치 않았던 이런 5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21, 22, 29, 30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5월 시험을 본 학생들이 대체로 좀 잘 봤다는 학생들은 어떻냐면은 이제 21, 22, 29, 30 빼고 나머지를 잘 풀었다, 이런 학생들로 분류가 되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실수한 것을 제외했을 때 안정적인 2등급 컷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문제를 풀 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험 전략을 세우실 때, 자, 쉬운 시험에서 나타나는 통계치, 그리고 어려운 시험에서 나타나는 통계치,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1, 22, 29, 30을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지를 딱 드러나죠. 왜냐면은 21, 22가 29, 30보다 문제가 결코 사실은 쉽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오답률이 낮은 게, 학생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이제 얘 네 문제는 일단 보통은 남겨두거든요. 남겨둔 다음에 21, 22, 29, 30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킬러 문제들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21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쏟았을 때 이제 한 20%의 학생들은 맞췄다는 얘기가 되고, 22, 29, 30은 거의 뭐 10%대에서 정답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써서 풀 사람은 풀고 못 풀 사람은 못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이번에 22번이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잘 분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29, 30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1, 22, 29, 30을 풀 때도 문제의 객관적인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쉽게 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쉽다고 하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게 섞여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이제 어떤 정해진 패턴이나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최근의 시험에서는 되게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원, 삼각함수 단원에서 이제 등장하는 삼각형이랑 원과 관련된 이제 중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중등 기하 대상들이죠. 요거를 이용해서 푼 수원과 연계된 문제들, 여러분이 이건 연습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모고나 5월 모고나 요 관련된 문제가 미적분이든 수원이든 항상 출제가 되었고, 제가 이제 또 분석을 하다가 조금 느낀 점은 미적분 내용이 따로, 수원 수투 내용이 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시험이. 그러니까 미적분 문제 중에서도 이번에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원의 삼각함수를 물고 들어가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적분의 대상으로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일단 접근을 해서 어디까지는 유도했으나, 그 다음에 이제 수원 내용을 생각을 해서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야 되는데, 얘들은 미적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내용을 연계를 못 해가지고 못 푼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대수적인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 내가 계산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다. 계산의 연습을 더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결국에 계산이 복잡하고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계산을 최대한 덜 들어가도록 어떻게 문제를 방향을 설계해서 풀 것이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강사분들도 이제 얘기하시는 타임 어택이 되겠어요. 시험이 점점 타임 어택성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 타임 어택성 성향을 띨수록 계산적인 정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애초에 문제 푸는 방향을 계산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이상한 계산을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수능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연습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육모나 수능 때는 한 10번이나 11번쯤부터 문제가 좀 확 어려워진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형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 베이스를 두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간접 출제 범위라 그러죠. 간접 출제 범위인 어떤 수상, 수하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간접적으로 내려가면 중등 기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자, 그래서 육모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플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제 육모가 여러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조금 짚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부법은 여러분의 3모랑 5모 평균 등급에 따라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3, 4등급의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3모나 5모 시험지를 봤을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퍼스트 스팟을 일단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수1과 이제 수2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능 특강 수원 수투를 한번 반드시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연계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나 비슷한 유형이 수특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특강 수원 수투 이렇게 필수로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필수 리뷰 교재로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유형서를 하나 붙이고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형태로 반드시 수원 수투 복습을 해서 6월 모고의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시지 마시고 21, 22, 29, 30은 일단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처음에 건드리지 말고 3점 다 맞추기, 안정적으로 다 맞추기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점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원 수투 오답률이 높았던 그 공통과목 문제들 있죠. 주관식이라든지 객관식 11에서 15번, 18에서 20번, 여기에 오답률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설계를 해서 6월 모고에서 한 단계 성장한 향상된 성적을 얻으면 6월 모고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기초를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이후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2등급권에 있는 친구들은 21, 29, 30 이 킬러 공부의 비중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리뷰의 비중을 반반을 섞어서 가주십시오. 5대5로 섞어서 가주시고, 보통 2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은 수원이나 수투가 전반적으로 다 취약하진 않아요. 아까 그 시험지를 이렇게 보면 대체로 처음 막히는 문제들이 수원이거나 수투의 학생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아까 봤던 대로 퍼스트 스팟을 찾아서 그 리뷰를 하되 전체를 다 훑는다는 느낌보다는
취약 단원을 집중 연습하는 것을 이제 추천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이 2등급 학생들에게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수원, 수투, 취약 단원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 킬러 공부는 너무 막 많이 가지 말고 일단은 5개년 기출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이 기출 정리는 어떤 유형 답습이다 이런 것보다는 문제의 조건 해석 연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해석을 연습하는데 활용을 하세요. 지금 문제들이 점점 조건을 해석을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석하기를 요구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21, 22, 29, 30을 막 정확히 끝까지 계산을 해서 맞추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얘를 보기보다는 각각의 단계에 맞는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를 아이디어를 익히는데 이 기출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래 실력이 좋아서 이제 1등급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안주하셔서는 안 되겠죠. 이제 1등급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시험을 어느 정도 괜찮게 봤고 수원, 수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닦여 있기 때문에 이게 1등급을 받은 겁니다. 이런 5회 모고와 같은 유형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80점 이상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학 어느 정도 기초는 닦여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미적분에 좀 비중을 높여서 공부 비중을 조금 높여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미적분의 공부의 비중을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에 많이 추가될 내용이 적분이에요. 미적분에서의 이제 미적분의 활용 문제랑 그 다음에 수투에서 미적분의 활용 요쪽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킬러 문제도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수투와 미적분을 연계하기에 이만한 주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투랑 미적분 교재에서 요쪽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으로, 어차피 미적분의 공부의 비중을 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적분 이쪽은 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수투도 미적분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연계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미적분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수투를 연결해서 미적분의 내용들은 다항함수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똑같은 틀을 가지고 수투든 미적분이든 비슷한 틀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잘 못 본 친구들은 이 결과를 반면 교사 삼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알맞게 세워서 6월 모의고사에는 좋은 성적을 내시고요. 5월 모의고사 때 잘 봤던 친구들은 너무 안주하지 말고 계속 수학은 항상 꾸준히 양을 채워서 계속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제시한 대로 미적분 공부 비중을 높여가면서 수투를 같이 가다듬어서 6월 모고에도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